제대로 운영해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크게 꼽을 만한 것은 나를 에워싼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딪혀봐야 괴롭다. 어차피 평생 봐야 할 관계이기 때문이다. 매일 만나는 직장 상사나 동료도 마찬가지다.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는데 저 인간 보는 게 괴롭다는 직장인이 많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서는 그 역시 날마다 어울려 일해야 하는 숙명인 것을.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계 기술을 제대로 운영해야 내 인생이 편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계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죽어버린 체업 소설의 주인공이죠. 체르비아 코프를 보면서 요런 지침서 같은 책을 그가 읽고 끓어오르는 불편한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려고 했다면 죽기까지야 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관계 내공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유세미 작가님이 글 쓰셨고요.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구독자 12만, 조회수 1700만, 직장인 롤모델 유튜버. 작가 유세미님 앞에 붙는 수식어네요. 진짜 멋지시네요. 나는 더 이상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겠다를 외치는 책, 관계 내공,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멘탈 관리법. 멘탈에 대한 격한 표현이 많다. 멘붕, 유리 멘탈, 멘탈이 깨지다, 멘탈이 나가다. 특히 멘탈이 약하다는 뜻이 담긴 거침없는 단어들을 우리는 자주 쓰고 자주 듣는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장 큰 무기가 됨을 깨닫는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도전하거나 적어도 그냥 살아나가기만 하는데도 멘탈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멘탈이 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다. 특히 얽히고 설킨 관계를 자유롭게 유지하는데 멘탈은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중요한 멘탈을 제대로 관리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을 성숙하게 가꾸자. 우선 나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가꾸는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멘탈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성숙함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주변에 미성숙한 어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나이만큼 성숙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마음이 성숙해지면 작은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멘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마음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한 발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이웃집 주민이 나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이웃에게 듣게 되었다. 물론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다. 거칠게 초인종을 눌러 불러낸 후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서 상황을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을 때가 많다. 그러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뭐 라고 무심히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한 번씩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보자. 이렇게 하면 훨씬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마음도 열린다. 내가 속한 어느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공개적으로 내 의견에 반대 나를 민망하게 했다고 얼굴 빨개지며 불쾌해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태도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보완된 의견을 고민해보죠. 라고 품위 있게 응대하는 것이 곧 열린 마음에서 나오는 성숙이다. 긍정이라는 연료를 넣자. 성숙한 마음으로 멘탈의 기초를 다지면 그 마음은 긍정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긍정은 멘탈을 튼튼하게 다지는 단계의 연료와도 같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는 특성이 있다. 똑같이 사업에 실패해도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 경험을 꼭 기억하면 다음번에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한다. 코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을까 궁리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마음 습관이다. 느닷없이 사업이 망하거나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이직에 실패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해 반전을 이룰 건가를 따져보는 습관은 긍정의 백미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과 헤어져 울고불고 중내산에 해봐야 나만 손해다. 친구나 동료, 선배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끌탕을 해봐야 끝난 인연을 다시 주섬주섬 엮을 수는 없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긍정의 힘으로 가능하다. 긍정적 사고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두 가지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첫째는 자신의 감정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소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컴플레인하지 않는다. 식당 직원의 퉁명스러움, 편의점 직원의 불친절 등은 그들의 사정이 그러하겠거니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내가 화를 내는 경우는 악의적인 의도로 내게 위해를 가하거나 비윤리적인 상황을 목격하거나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한한다. 이렇게 나의 감정 원칙을 세우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부정적인 감정은 꺼내지 않는 것이다. 긍정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이다. 불안이 시작되면 늪처럼 헤어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하는데, 그때 아파트를 팔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집착하지만 않아도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며 이미 어쩔 수 없이 되어버린 일에 대해 스스로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가. 이런 감정에 매몰되면 불안은 덩치가 점점 커져서 괴물이 되고 만다. 내가 또 지나가버린 일을 후회하고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여기서 스톱 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자. 이것이 멘탈을 튼튼하게 하는 기본이다. 스스로 성장하면 멘탈도 강해진다. 성숙함과 긍정으로 멘탈을 기초부터 탄탄히 성장시켰다면 이제 이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완성해야 한다. 멘탈이 약하다는 것은 믿을 구석이 없다는 표현으로도 바꿔볼 수 있다. 스스로를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면 멘탈은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믿을 만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장만이 답이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크기도 하지만 주변 어른들도 애정을 가지고 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그러나 이미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을 이루어내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꾸준히 자기 성장을 해 나가야 사람은 성장만큼이나 멘탈이 튼튼해진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감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성장의 방법은 개인마다 다양하므로 자신의 성장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다. 산만해서 30분을 가만히 앉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을, 체력이 약해 회사 업무조차 허덕이는 사람은 운동을, 말 습관이 나빠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가며 느끼는 성취감은 멘탈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관계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상처가 두려워 관계 자체를 주저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로 인한 크고 작은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의 멘탈을 스스로 튼튼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숙하게 마음의 기초를 쌓고 그 위에 긍정의 힘을 얹자. 이에 더해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해가며 끊임없는 자기 성장의 노력으로 완성하는 멘탈 관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결된 관계를 빛나게 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그놈의 자존감. 자존감 높이는 법. 누구나 스스로가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멀리 보도 시원찮고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어느 모임에 가서도 왠지 뒤처지는 느낌. 성적이 안 나오거나 목표로 했던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호되게 지적을 받거나 매출이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한다. 그럴 때는 모두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세상에서 뒤처지고 내몰리는 느낌은 사람에 따라 강도가 다를 뿐 누구나 느낄 것이다.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타인이 아니라 나로 인생의 중심을 재설정하라. 나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하는데 특히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가 즐겁다. 이제 시작하는 그들이 내뿜는 희망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교육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눈만 내놓고 강의를 듣는다. 그런데 누구는 눈이 자신감으로 반짝이고 누구는 위축되고 주눅든 눈으로 바라본다. 엇비슷한 실력으로 합격한 신입사원들이지만 눈빛만 봐도 차이가 느껴진다. 질문을 해보면 더 확연해진다. 손을 들게 하거나 발표를 시키면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단 주변 동료를 바라보며 결정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 천성 탓도 있겠지만 나의 결정에 앞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걱정하는 생활 습관 때문이다. 이는 자존감과 매우 밀접하다. 전부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주변을 먼저 둘러본다. 남이 나를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생의 중심이 타인이라서 그렇다. 남이 잘한다고 하면 자존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형편없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도 들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유형. 이런 사람의 자존감은 롤러코스터를 탄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 일단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싶으면 지금 결정해야 한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나인지 타인인지. 그 결정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자존감은 일상에서 자란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쑥 자라나지 않는다. 또한 한 번 자랐다고 그 상태를 저절로 유지하거나 자연 성장을 이루지도 않는다. 그냥 두면 언제 곤두박질 칠지 모른다. 마치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 수레에는 자신감, 나의 가능성, 빛나는 미래, 이루어야 할 계획 등이 가득 담겨 있다. 자존감의 언덕을 꾸준히 오르다가도 수레를 놓치면 그대로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끌고 올라가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려면 일상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작은 습관으로도 충분히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니 노력에 비해 가성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침마다 잠깐씩 나를 칭찬하는 습관이 제일 쉽고 효과적이다. 나를 칭찬하는 순간을 일부러라도 많이 만드는 습관이 좋다.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게 없는데요 라고 실망할 필요 없다. 칭찬 그 자체가 목적이지 칭찬할 일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작은 성취라도 이것저것 챙기는 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5번 하는 목표를 만들고 이를 이룰 때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다.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 50번은 과도한 목표지만 5번은 성취하고 자신을 칭찬하기에 만만하다. 하루 2시간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목표는 좌절하기 쉬워도 하루에 영어 문장 2개를 익히겠다는 목표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자잘한 목표와 루틴을 만들어 마치 작은 진주를 엮어 빛나는 목걸이를 만들듯 자신을 칭찬하면 된다. 일상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갖자.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나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부정적인 생각 습관만 버려도 훨씬 좋아진다. 작은 성공으로 자주 나를 칭찬하면 생각 습관도 점차 바뀔 수 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미 좋아지기 시작한 자존감은 상승 모드를 탄다. 예를 들어 칭찬으로 자신감이 붙던 중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다고 치자. 평소라면 그래, 내가 그렇지 뭐. 그 시험에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칭찬으로 마음 근육이 튼튼해지는 중인 사람이라면 실패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지는 않는다. 그래, 이번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다시 도전하자. 다음에 붙으면 돼. 다시 화이팅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왜 다들 자존감 타령이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는다. 자존감을 위한 온갖 비법과 방책이 난무하지만 그중 가장 빛나는 문장은 아무도 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온 우주를 뒤져 나는 유일한 존재다. 그야말로 대체 불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범접하지 못할 후광과 가치가 있다고 믿어도 좋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아무도 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면 각자 인생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마음이 제일 효용같이 높이게 쓰이는 경우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견고하게 할 때다. 죄인은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뜻하지 않은 퇴직이라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군데 이력서도 내보았지만 경력이나 나이가 어정쩡해 맞춤한 자리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듯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보험 상품을 파는 일이었다. 역시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인맥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웬걸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던 지인들과 친구들이 하나같이 난색을 표하는 게 아닌가. 지금은 형편이 안 좋아서 이미 들어놓은 보험이 많아서 등 온갖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 제이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으나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래,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보험을 냉큼 들 수는 없을 거야. 오히려 내가 미안한 일이지 생각하고 웃으며 그들을 대했다. 그렇게 수십 번의 거절 끝에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는 그래, 이거야. 나에게 보험을 잘 파는 능력이 있었어. 대단해. 라고 스스로를 칭찬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혀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만든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망신스럽다고 주눅들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산다는 마음이 작동하면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일에서도 성과를 낸다. 반대로 오죽하면 내가 보험을 한다고 생각하겠어. 실패한 인생으로 나를 보지 않을까라며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전전긍긍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성과도 없다. 이렇게 자존감은 인간관계와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내가 빛나고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은 환경과 비례하지 않는다.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만 빛나고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나를 빛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이다. 누구라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깨닫고 믿어야 빛이 난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나를 빛나게 할 수도 빛이 꺼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 빛나는 사람만이 남을 빛나게 해줄 수 있다.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 예민함 덜어내는 법. 인간은 저마다 신의 아들이므로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저절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업인 헨리 카이저의 말이다. 세상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은 주로 관계 속에서 온다. 스트레스가 심해 탈모 증상이 생기고 우울감이 밀려들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천둥으로 들릴 만큼 예민해지는 증상은 사람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이 세상을 사는 첫 번째 지혜다.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예민함을 덜어낼 수 있을까? 타인에게 나는 어떤 상대가 될 것인가 결정하기. 유튜브를 운영하며 많은 댓글을 보는데 그중 대단히 인상적인 글이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하네요. 매너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사셨나 봐요. 세상에는
훨씬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답니다. 나는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고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케이스별로 설명하는 일이 많은데 그 댓글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내가 강의하는 실제 사례보다 훨씬 더 험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않은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건 기본이다. 악의적인 루머 유포, 면전에서 모욕하기, 겉으로는 매너 있는 척하며 왕따시키기, 뜻을 같이 한 동문들끼리 모인 모임에서 친하지도 않은 선배가 그 친구랑 헤어졌다며 어이구 오래간다 했다. 그 성질머리 언제 고칠래라고 생뚱맞게 면박을 줄 경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괴롭다. 하지만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니 나만 괴롭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상대가 될 것인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부딪힐 일에 대비해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내가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상대가 선을 넘어 들어오면 즉시 경고하고 사과를 요구한다. 또는 나를 만만히 보고 감정적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유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상대가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나를 먼저 내가 설정해 놓으면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휘둘려서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는 푸념은 막을 수 있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을 때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타인에게 어떤 나로 비치고 싶은지 내가 정해서 그 이미지에 일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를 자신이 주도하느냐, 질질 끌려다니느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구분하기. 살면서 내 맘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있다. 배우자나 자식도 내 맘 같지 않다. 자영업을 하던 직장에 다니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문득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병도 만나게 된다. 똑똑한 척 살았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대개 그런 인생의 고비를 넘지만 같은 상황을 두고도 누구는 크게 좌절하고 누구는 그래도 자존감을 지킨다. 그 차이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는 지혜에서 나온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각하고 보고서의 기한을 못 맞추고 내가 성실하지 못해 상사가 히스테리를 부린다면 고치면 된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모욕적인 말로 공격해 온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처음에는 모욕을 멈춰줄 것을 단호하고 정중하게 요구해 본다. 그래도 소용없을 경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에 대한 모든 스위치를 끔으로써 화를 내거나 판단하거나 분노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여러 번 말했듯이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음이 약해서 비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소심해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다 다르고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자. 그리고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라고 심드렁하게 말해보자. 마음의 공간이 어쩐지 넓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만 챙기자.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동업하는 K와 J는 언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K는 2호점 오픈을 준비하며 대부분의 일을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하는 J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동업이라면서 저렇게 멋대로 해도 되나 불만이 쌓이며 아마 J가 동업을 깨고 싶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J는 J대로 K가 서운했다. 사실 K의 아내가 디스크가 심해서 병원에 들락거리는 통에 일터에 소홀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K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일조차 일일이 왜 의논하지 않았냐고 불만을 토하는 통에 피곤하다. 아마 동업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J와 K는 결국 갈등이 폭발해 이별의 수순을 밟았다. 누구라도 오해로 사이가 나빠지는 경험을 한다. 사람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터지는 셈이다. 만약 K와 J가 동업을 후회한다거나 상대에게 불만이 많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화해서 마음 상하지 않았다면 관계가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대에 대해 추측해서 판단해버리면 당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도 크게 후회로 남는다. 좋은 관계를 건강한 마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추측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팩트만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음 운동을 꾸준히 하자. 유난히 발목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평소에 발목 강화 훈련을 하거나 신발은 높은 굽의 구두는 피하고 편안한 단화를 신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유난히 잘 다치고 별일 아닌데도 삐끗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이 예민해서 그렇다. 몸이 약하면 더 성실히 운동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도 약하면 약할수록 더 집중해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포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면 좋은 책과 영상으로 대체해도 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내 마음을 튼튼히 하는 좋은 글귀나 이야기들을 흘려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저절로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상적인 내용은 메모를 하거나 나의 느낌을 함께 적어보자. 이렇게 꼭꼭 씹어 내 것으로 소화해야 마음의 영양소가 된다. 마음이 튼튼하면 어떤 관계라도 건강하게 살려낼 수 있다. 관계를 지키는 것에서는 마음이 대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보통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은 멍하게 있다가 맞닥뜨리죠.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다 집에 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가만히 바보처럼 있었을까?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요. 타인에게 어떤 나로 비춰질 것인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그 적정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하고 시뮬레이션을 늘 상상하면서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신체적으로 운동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전에 감정도 습관이다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나쁜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수첩에 적어놓고 조금 있다가 그 적어놓은 글을 보면서 내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책에서 읽었었는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나한테 좋은 글귀도 적어놓고 내 느낌도 같이 적고, 이런 작은 팁들 일상에서 쓰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요거 저거 유용한 팁 책에서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관계에서 얻는 스트레스 있으시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조금 떨어져서 나만 손해니까 세상은 안 변하더라고요. 나만 힘들고 이런 책 읽으면서 나를 좀 다스려 봅시다. 자, 저는 좋은 책 들고 또 다음에 찾아올게요. 안녕 친구들.